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미국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 그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24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확인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내용이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서 잘 수업에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 11페이지에 보면 1번, 미국이 독립하여 민주공화국이 되다. 1번에 영국의 식민정책에 저항하다 에서부터 3번 민주공화국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본다고 한다면 혁명 전의 상황입니다. 즉 미국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7세기부터 이미 영국의, 이쪽은 이제 영국이죠. 영국인데, 자, 이 영국의 청교도 중심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이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록 영국엔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국교회가 있긴 있었지만은 정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성공회였었지 청교도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둘 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카톨릭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이 영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인들의 경우에는 박해를 피해 가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런 배를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서 미국 지역에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주가 시작되었었던 미국 지역의 영국인들의 그런 이주 시작. 근데 이것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상당수가 굶어 죽거나 뭐 식량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처에 있는 인디오들이 바로 이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먹고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본국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 영국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런 이민자들이 점차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부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이라고 부르겠죠? 바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는 아닌데요. 자, 바로 이쪽 지역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영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8세기 때쯤 가게 돼서는 각 지역에 미국의 이 동부 지역이 13개의 식민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본국 정부는 사실 식민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아요. 영국의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건데,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되게 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 미국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영국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식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법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당시에 자체적으로 의회를 꾸미게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법률,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 정부는 별로 그게 관심 많이 갖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를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영국 국왕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즉, 이 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미국 지역에서 프랑스가 영국과 전반적인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영국은 계속해서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거두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프랑스군도 당시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었던 대표적인 2대 열강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1대는 바로 이제 영국이고요. 2대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어쨌든 간에 프랑스군을 밀어내가지고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 식민지 지역을 바로 영국이 차지를 하긴 했었지만은 생각보다도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든가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영국 군대를 파견하는 거잖아요. 영국 군대를 파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식민지 지역에서 특별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든가 이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이 미국 전 지역에 이쪽이 이제 미국 지역이죠. 미국 전 지역에 인디언들이 있었었죠. 토착민이라 볼 수 있었던 인디언들. 이 인디언들의 여러 부족들은 한편은 미국 편이고 한편은 좀 영국 편이고 한편은 프랑스 편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당시에 이 동쪽 지역은 이제 영국이 장악을 했었지만 서쪽 지역은 아직 장악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조금씩 식민지인들이 영국의 식민지의 백성들이 조금씩 서쪽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뭐라고 할까 그 규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영국은 바로 여러 가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식민지인들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동부로 나가가지고 그 지역을 개척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영국의 군대가 가가지고서 그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식민지인들의 그런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식민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영국 정부가 그동안 자기네들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았던 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 서쪽으로 더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났던 것이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바로 뭐가 있었냐면 각종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즉 영국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대 주둔 비용 그리고 전쟁 비용 이런 것들을 식민지에게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걷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당시에 많은 그런 식민지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에다가 특별 세금을 붙이게 돼요. 즉 이때 당시에 식민지들이 굉장히 사랑했었던 차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인지세라고 하는 거 붙여가지고서 우표 같은 거지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세금 내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문서를 인증해주는 그런 형태의 바로 인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식민지인들이 공문서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지세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탕세라고 해가지고서 식민지인들이 되게 많이 사랑했었던 대표적인 조미료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설탕에다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과중하게 세금을 매겼던 것은 아니었던 거래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식민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식민지인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특별하게 뭔가 해주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세금을 막 걷어버리다니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좀 짜증이 났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식민지들은 바로 영국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 이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영국이 마음대로 자기네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막 매겨버리게 되니까 영국에 대해서 일종의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국에서 일어났었던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되었던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과 그 다음에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를 차지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식민지가 영국의 상품을 불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식민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파악했었던 이 식민지인들은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서 영국인들에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식민지 대표의 의회 파견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의회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 없다. 즉 이때 당시에 영국의 의회엔 식민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세금을 막 그냥 매겨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표도 파견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영국의 의회에다가 파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영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인정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민지는 본국하고는 엄연하게 좀 다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을 영국 정부에 있는 그 의회에다가 진출시키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을 다 장악했던 영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식민지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다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괘씸했었던 건 측면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 때문에 바로 이 식민지 대표 의회 파견 요구했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수용을 해줍니다. 수용을 해주면서도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식민지 대표의 의회 파견 요구는 일단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두 번째, 다른 세금들은 전부 다 없었어요. 즉 인지세라든가 설탕세는 나중에는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저항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우고자 바로 이 세금들은 없애긴 했는데, 영국 정부의 명령은 식민지인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다지 많은 세금을 냈던 것은 아니었었지만은 당시에 차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됨으로써 식민지인들이 영국 정부에게 차세를 내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노가 식민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이 세금 자체가 무거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식민지인들과 영국 정부 간의 그런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존심 싸움은 본격적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 이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영국 정부와 식민지인들은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선박에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마시는 차를 잔뜩 실어가지고서 보스턴 항에 도착을 했었어요. 당시 이 식민지인들은 이 영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잔뜩 많은 차를 갖고 왔었던 이 영국 선박에 실려져 있었던 그런 차들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에 뭘 했었냐면 차 대신에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꾸준하게 판매가 됐었고, 이런 것들은 식민지인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용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어느 날 이 식민지들은 자기 스스로 인디언으로 분장을 합니다.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차를 잔뜩 실었었던 영국 선박에 올라타요. 무단으로 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많은 차들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사건을 벌이게 됐던 거예요. 즉 영국 선박에 실렸던 건 차들을 식민지들이 전부 다 들고 가가지고서 바다에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비록 식민지인들이 인디언을 가장해서
보스턴에 정박해 있었던 영국 선박에 실려 있었던 차를 바다에다 갖다 버린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식민지인들이 영국의 통치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라고 이제 간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결과 당시에 이 영국 정부는 바로 이 보스턴 항을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그러면서 이 식민지인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게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한다면 식민지인들의 그 자치권 자체는 굉장히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시에 식민지인들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1차 대륙회의인데요. 이 대륙회의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영국과의 단절 그리고 무역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양측은 이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식민지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바로 옛날에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때 바로 영국과 이 식민지인들의 그런 민병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프랑스인과 싸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처에 식민지인들에게 적대적인 인디언들로서부터 본인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민병대를 구성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군대가 당시에 영국 군인들이 이번에는 식민지인들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하려는 모습에서 민병대가 구축이 되게 되면서 양측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으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연찮게 그만 렉시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이제 민병대와 그 다음에 영국의 군대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이 터지게 되자 이제는 영국이 사실상 식민지인들을 적으로 여겼다고 생각했었던 당시에 모든 식민지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이 영국군과 대판 붙으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2차 대륙회의를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결과 민병대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미국 독립선언을 딱 펼치게 됩니다. 즉 워싱턴을 총대장으로 삼아가지고서 조직적으로 영국의 공격에 대비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영국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반란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영국의 그런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세계 최강이었었던 영국군과 그 다음에 식민지인들의 그런 군대가 서로 싸웠을 때는 바로 영국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영국이 그동안 좀 전 세계적으로 얄미운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즉 프랑스에게는 프랑스를 제압을 하기 위해서 영국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서 프랑스를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친다든가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좌절시키거나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벌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때 도움을 받을 때는 영국에게 고맙긴 한데 영국이 다른 편 쪽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어저께까지 자기 편이었던 영국이 저쪽 편을 서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나라들, 프랑스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국에게 맨날 이제 그 골탕 먹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군과 대판 싸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지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당시에 특히 프랑스가 특히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 미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군대까지 파병해가지고서 프랑스군과 그 다음에 미국의 민병대가 같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영국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초창기에는 굉장히 불리했었던 미국의 독립운동.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잡게 되었고, 그 결과 파리 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의 독립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바로 이제 그 미국은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었고, 신생 독립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독립은 전 세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3대 혁명이라 본다고 한다면, 영국 혁명, 그 다음에가 미국 혁명, 그 다음에가 프랑스 혁명을 말하는데, 그 두 번째를 이제 장식하는 게 바로 미국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혁명의 정신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 2차 대륙 회의가 일어났을 때 미국 독립선언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바로 이 미국 독립선언이 일어났을 때의 그 정신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사회개혁서를 주장했었던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민중이 바로 국가 권력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하늘이 주었었던 그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생명권이라든가, 자신의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충분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자유권, 그리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행복 추구권,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권, 그리고 불합리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항권, 이런 바로 여러 가지 권한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놓았었던 그런 내용으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의 국왕을 거부하고서 그리고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국가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국왕을 밀어냈기 때문에 공화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공화국을 이때 당시에 구성을 하면서 이 모든 권한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 뽑혀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 즉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며, 이 주권은 바로 주권을 모아가지고서 뽑힌 그런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춘 그런 형태의 통치체제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이른바 국민주권 사상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프린트 11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혁명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세기부터 종교적 탄압을 회피합니다. 빈칸을 적겠습니다. 청교도. 자, 청교도 및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주했었다. 자, 18세기 초에는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지역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게 되었었다. 바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영국의 간섭은 없었지만 빈칸을 읽겠습니다. 의회 중심의 자치는 있었다. 자, 동그라미 2번. 독립혁명의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1번,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영국의 재정이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식민지인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동그라미 2번, 배경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차세. 빈칸에 적겠습니다. 차세. T, 녹차를 말합니다. 자, 차세, 그리고 인지세, 그리고 설탕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민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닌 영국 정부가 임의로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항을 주민들이 했었던 것이죠. 이 동그라미 2번 자체에다가 별표 1개를 쳐주기 바랍니다. 별표 2개에서는, 전개에서는 식민지인들의 저항에선 각종 세금 부과, 설탕세, 인지세, 그 다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차세,
차세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 저항은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 동그라미 2번은 의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식민지 대표 파견 요구.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즉 의무만 지우지 말고 우리들에게 바로 권리도 줘라 라고 하는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차세만 빼고 나중에 영국은 다 폐지했었으나 식민지인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 그 과정 중에서 별표 2개 칩니다. 바로 보스턴 차 사건, 인디언으로 분장했었던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거 열받았었던 바로 이 영국 정부는 밑줄 치겠습니다. 강경 대응 밑줄, 항구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병력도 투입했었죠. 과정 결과적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이 과정 가지고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히 세계사를 공부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동그라미 1번 제1차 대륙회의. 여기에서는 영국과의 단절 및 무역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시작되죠. 동그라미 2번 바로 렉싱턴 전투.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2차 대륙회의. 여기서는 누구를 초대 대통령으로 삼았다고 했었죠? 바로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프랑스와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의 지원이 있었고 동그라미 5번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을 결과 영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동그라미 6번 파리 조약 빈칸에 적겠습니다. 파리 조약. 이 파리 조약에서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독립선언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별표 2개. 바로 동그라미 1번 계몽사상의 영향.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한 가지 더 적어준다고 한다면 사회계약서를 가르치고 로크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인간의 기본권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라 볼 수 있었던 생명권, 그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고 동그라미 3번 바로 국민주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근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전부 다 제시를 해줬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